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언어 모델의 활용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언어 모델에서의 파인 튜닝에 대한 개요와 in context learning의 개념 및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 줄여서 PEFT라고 부르는 방법 중 주요 방법인 로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 튜닝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BERT나 GPT 등 사전 학습 모델이라고 부르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매개 변수를 그대로 하위 모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모델을 프로즌 해두고 거기서 추출한 아웃풋 임베딩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분류 모델이나 여타 추가 레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이 클래시파이어에서만 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BERT와 같이 임베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델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GPT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위 가업 모델에만 업데이트가 일어나므로 해당 학습에 대한 시간이나 컴퓨팅 파워의 소모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해당 모델을 학습한 PLM이 상대적으로 대형 모델이다 보니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되는 모델은 상대적으로 소형이니 적은 데이터로도 수행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매개 변수와 함께 하위 모델의 매개 변수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프로퍼게이션을 다운스트림 모델과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구분하지 않고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전 학습 모델 전체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되므로 이런 대형 모델의 학습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위 작업을 위한 데이터가 많다면 상당한 매개 변수 업데이트가 일어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적은 데이터로는 학습에 기여되는 매개 변수 업데이트가 유의미하게 일어나기 어려워 학습과 개발 과정에서의 모델 성능 향상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학습을 위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전 학습 모델을 유의미하게 파인 튜닝 하기만 하면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한 파인 튜닝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사전 학습 모델이 되는 언어 모델의 사이즈를 바탕으로 짐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GPT-3가 등장하며 그 거대한 규모와 높은 성능으로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규모의 컴퓨팅 자원으로는 몇 백만 시간의 GPU 시간이 학습에 필요하며 파인 튜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175 빌리언의 매개 변수 사이즈를 소개하였습니다. GPT-3는 파인 튜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이즈이지만 굳이 파인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로샷, 퓨샷 성능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며 파인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의 지식을 이미 학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로 MTNLG, PaLM, Bloom 등 언어 모델의 규모를 키우고 대규모 데이터를 사전 학습한 모델이 등장하며 언어 모델의 규모는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PLM이라고 부르던 사전 언어 모델을 LLM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ICL, In Context Learning을 소개하겠습니다. In Context Learning은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n Context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명확히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추론 과정입니다. 추론 과정이므로 모델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는 일어나지 않아서 파인 튜닝도 아닙니다. 언어 모델의 기본 목표를 다시 돌이켜보면 주어진 맥락을 바탕으로 타겟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맥락이라고 부르는 컨텍스트가 있을 때 이 주어진 컨텍스트로부터 도출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학습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CL은 사전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의 매개 변수는 변경 없이
즉, 모델 학습은 하지 않고 추론 과정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맥락만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다양한 과업에 따라 맥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CL의 본질입니다. 파인튜닝 방법이 아니므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오랫동안 할애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맥락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스크를 위한 입력과 출력에 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이는 추후에는 instruction이라고 부르게 되며 특정 태스크를 위한 모델에게 보내는 명령이나 지침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입출력의 예시를 시연하는데 그 시연의 횟수에 따라 제로샷, 원샷, 퓨샷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론의 유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면 아래 그림에서 제로샷이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언어 모델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명시적으로 맥락에 포함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Translate English to French 라고 하면 이 간단한 구절을 통해 언어 모델이 해당 문제를 맥락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큐가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로 cheese라는 단어의 이후에 오게 될 프랑스 단어를 추론의 결과로 도출합니다. GPT-2부터 이런 방식의 추론 형식이 가능하도록 학습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샷부터는 데몬스트레이션이 추가되는데 제로샷과는 달리 추론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예시를 하나 시연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프롬프트 지시자의 이후 생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퓨샷은 해당 시연이 2개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직은 이 분야의 용어가 완벽히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모호하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불렀던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부분을 확장하여 in context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prompt tuning, prompting, prompt learning 등 용어가 난립하기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는 prompt engineering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prompt tuning 등은 prompt를 기반으로 여전히 모델 학습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데 engineering은 학습이 아니라 오로지 prompt를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 모델이 사전 학습을 통해 확보한 지식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추론 입력을 작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언어 모델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해당하는 최적화 방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이론들은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트랜스포머와 같은 배경 지식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대형 언어 모델의 입력을 프롬프트라고 부르고 생성된 텍스트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인디케이션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언어 모델이 충분한 양의 문서로 학습되었다면 in summary라는 문장 뒤에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지는 이미 학습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학습이 완료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많은 문서의 경우 in summary라는 두 단어 뒤에는 이전에 등장한 문장들을 요약하여 표현한 시퀀스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론도 그런 문서 요약에 필요한 단어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to summarize 또 프롬프트의 마지막 인디케이션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다음 단어 예측이라는 본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언어 모델에게 요약 태스크를 달성하도록 하는 중요한 큐가 됩니다. The main point to take from this article is that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생각해 본다면 프롬프트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야 즉 엔지니어링을 해보아야 좋은 생성을 해낼 수 있을지 감이 올 것입니다. 이런 경험적 작업을 수행하여 LLM의 성능 향상을 꾀하는 접근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태스크 디스크립션 부분은 인디케이션과 같은 지시자와 달리 실제 인풋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문서 요약을 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약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다음 예시와 같이 맥락에 포함됩니다. This is an article followed by a summary written in informal
language 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실제 테스트 인풋 샘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만 프롬프트를 작성할 경우에 추가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summary라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해당 출력에 대한 informal 등 추가적인 정보 또는 지시를 포함합니다.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인풋을 current input이라고 하여 원문을 위치시킵니다. 태스크 설명과 인디케이션만으로도 프롬프트는 충분한 명세가 되지만 최근 컨텍스트 사이즈가 길어지면서 모델에게 기대하는 입출력의 예시를 맥락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ICL에서 설명하였던 Few-Shot Learning, 즉 여기서 Few-Shot Prompting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입출력 예시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Input 1, Output 1, Input 2, Output 2로 이어지는 두 개의 데모를 제공하고 마지막에 인디케이션에 Input 3를 위치하여 모델의 출력은 Output 3가 되어 컴플리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도를 합니다. 언어 모델의 목표를 알고 있다면 이런 방식의 생성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모델의 활용법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의 개념과 그 방법론 중의 하나인 Low Rank Adaptation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언어 모델의 대형화에 따라 파인 튜닝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학습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학습량을 요구하게 되어서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ICL과 같은 방식으로 LLM의 제로샷이나 퓨샷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지만 컨텍스트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의 개수나 형식의 한계를 가집니다. 최근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 약어로는 PEFT라는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형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LLM의 전체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일부만 업데이트하고도 파인 튜닝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PEFT 방법에는 프롬프트를 변형하여 학습하는 방법, 어댑터라고 부르는 작은 독립 모델 구조를 추가하는 방법, 사전 학습 매개 변수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Low Rank Adaptation이라고 부르는 매개 변수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존 파인 튜닝 방법은 forward pass 이후 back propagation을 통해 매개 변수가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해당 업데이트가 일어난 모델을 통해 forward pass가 다시 수행되는 반복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로라는 독립적인 매개 변수 WA와 WB를 두고 R 사이즈의 작은 랭크를 가지는 사용 공간 모듈을 사전 학습 모델의 매개 변수와 독립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학습 모델의 매개 변수는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작은 매개 변수만을 업데이트하더라도 파인 튜닝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로라의 이점은 이렇게 작은 매개 변수 WA와 WB만을 학습하므로 전체 모델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 여러 태스크마다 여러 WA와 WB의 쌍을 보유해 두기만 하면 태스크별로 스위칭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가 적다는 것은 학습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으로 학습 시간과 컴퓨팅 자원 측면에서 모두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류의 방법론은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 향상이 줄어든 매개 변수 학습량에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고하여 풀 파인 튜닝과 별도로 로라 튜닝으로 불릴 만큼 인기 있는 파인 튜닝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통해 더욱이 이 학습 효과를 높인 방법론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실습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법을 원샷과 퓨샷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수준의 example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독특한 방식의 프롬프팅으로 Chain of Thought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몬스트레이션 과정에서 원샷 example을 단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example을 세분화된 단계로 나누어 세분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추론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세부 example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쓰는 것처럼 example을 구현한 것입니다. 아래의 예에 따르면 라저가 5개의 테니스 공을 가지고 있고 등등 이런 구술된 수학 문제를 풀 때 먼저 5개를 가지고 있던 라저가 6개의 추가적인 공을 가지게 되는 것이 테니스 공이 들어있는 캔에 들어갈 공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임을 설명하는 문제풀이 과정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상세히 적어주는 것이 Chain of Thought이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을 활용하여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 해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마지막 글자 합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토큰 시퀀스에서 각 단어의 마지막 글자인 L과 E를 합치고자 하는 프롬프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로샷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디케이션도 작성하여 보았으나 오답이 나왔습니다. example을 추가하여 데모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인지 오답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직 LLM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Chain of Thought의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정답을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과정인 각 단어의 마지막 글자를 추론하는 부분, 두 번째는 각 글자를 합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정답을 도출하는 부분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example 부분이 상세화되어서 happy에서 y를 도출하고 bear에서 r을 도출하는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concatenation 한다는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 정답까지 도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답을 추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제를 더 추가하여 보니 정답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인 방식이긴 해도 example의 개수나 LLM의 Chain of Thought Prompting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식을 비롯하여 LLM에 어떻게 좋은 입력을 주어 원하는 태스크나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달성할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추론에 관한 연구는 LLM의 파인 튜닝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추세일 수 있지만 이미 많은 지식을 학습하였으나 그 활용에 대해서 탐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언어 모델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인 사례나 아이디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를 위해서 최근 앤드류 응이라는 인공지능 분야의 석학과 오픈AI 그룹에서 제공하는 챗GPT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가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프롬프팅을 위한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고 LLM 탐구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경험의 공유 측면에서 효과적인 챗GPT의 프롬프트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LLM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